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이 연 2.61%를 기록하며 식료품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장 대행은 2022년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컸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가 크게 침체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2%대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해 10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고 해당 결정은 물가 안정에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식음료품 가격은 6.18% 상승했으나 다른 주요 품목들의 상승률은 0에서 1%대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국제 식량 가격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제 식량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다시 낮출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도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1.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어르마타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상승해 3.5%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가 사용하던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구매 계획을 연기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변인은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해 재무부와 국방부가 미라주 전투기 구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라팔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 보유 중인 수호이와 F-16 전투기를 개조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가 사용하던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총 7억 9,20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현 국방부 장관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후보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참고로 프라보어는 2019년 국방부 장관이 되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대신 2022년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라팔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운다며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 구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으며 일각에서는 중고 무기 시스템은 도입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프라보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며 대통령이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올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만큼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인도네시아는 무기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를 250억 달러로 20%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언론은 내달 있을 대선을 앞두고 오는 7일 열리는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해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중부 자카르타 지부에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기브란은 차 없는 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료 우유를 나눠주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란은 무료 우유 행사 당시에 정치적인 언동이나 투표 참여 유도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현재 기브란에 대한 조사는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정치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중부 자카르타 지부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느리고 관대하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기브란 후보 선거 캠프의 여러 선거법 위반 사례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로알리 산업단지에 위치한 칭산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광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당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용광로 수리 작업 중 산소 탱크의 누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비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련소의 운영과 위험 관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재련 사업, 특히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국제통합제조산별 노련사나 SPN을 포함한 11개 노동조합과 다양한 비정부기구는 칭산 스테인리스 스틸의 안전수칙 위반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칭산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안전기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련 및 광산 시설에 대한 엄격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재련 및 광산 분야의 안전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의 중심지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이들의 현지 입지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링 자동차를 포함한 4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인도네시아의 40% 자국 부품 사용 요건을 준수하는 등 규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현지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링 자동차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현재 생산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6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제조업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 조립식 차량을 수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600만 원대 보조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의 경우 아이오닉 5와 우링 에어 EV 등 2개 모델로 한정돼 지급되고 있지만 보조금 혜택 적용 전기차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 기준 1인당 GDP 4,350달러로 11% 증가하여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타격으로 수출 중심 산업에서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인력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29만 5천 명 이상이 해고되었으며 주로 서부 자바와 중부 자바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섬유 및 신발 산업에서 정리 해고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 아핀도 노동문제위원장은 유럽의 수요 감소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수출 지향 산업은 수출 수요가 약화되면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석탄과 스테인리스강 등 수출에 의존하는 지역도 영향을 받았으며 동부 칼리만탄에서는 5,986명, 중부 술라웨시에서는 7,059명이 해고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3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4%로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23년 8월 실업률이 5.32%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4%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9월 52.3에서 10월 51.5로 하락하여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해고는 올해도 예고되고 있으며 이미 중부 자바 스마랑의 2개의 섬유 공장에서 약 5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중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둥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6시 서부 자바주 반둥시 동부 치찰랭카역에서 반둥 서부 파달라랑으로 향하던 통근 열차와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출발하여 반둥시로 향하던 급행열차가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통근 열차의 106명 승객과 급행열차의 54명 승객이 구조되었지만 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하였다고 현지 경찰은 전하였습니다. 콤파스TV는 긴급 뉴스를 통해 객차 여러 대가 심하게 파손되고 한 객차가 인근 논에 빠진 모습을 보도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는 사고 열차를 이동시키고 파손된 철도를 수리하여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협력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언론은 두 열차 간의 통신 차단으로 인해 기관사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